자, 1월 17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해외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거의 다 올라왔죠. 예, 이제부터 좀 조정을 염두에 두는 그런 흐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강력한 위로 슈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1선까지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뭐 내려온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죠. 즉 확률은 반반으로 좀 더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지수를 좀 보게 되면요, 이 구간대까지는 잘 올라왔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뭐 좀 얌전한 조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분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뭐 크게 위아래 변동 없이 조용한 하루를 볼 수 있었고요. 뭐 아침에 장 초반에는 좀 위아래를 크게 흔들긴 했지만 크게 뭐 특징적인 부분들은 보이지 않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코스피가 아닌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조정이 크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크게 큰 폭으로 좀 조정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들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하락 조정이 좀 크게 들어왔던 모습이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이 700포인트 위이기 때문에 여기 좀 조정 들어와서 내일도 좀 이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이 아마 좋은 또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먼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유하고 있던 이렌텍이 조금 올라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진 않았고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기보다는 30% 정도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긴 했었는데 큰 물량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홀딩하고 있습니다. 좀 더 끌고 갈 생각이고요. 여기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50%좀 팔아주고 나머지를 좀 더 끌고 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할 매도하고 남겨둔 GMB 코리아 오늘 전반적으로 수소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여준 하루였는데요. 그 덕분에 GMB 코리아가 한번 크게 뛰어주면서 결국에는 목표가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물량 남겨둔 거를 여기에다 거의 다 정리했고 이제 10% 정도만 남겨두고 조금만 보려고 하는데요. 뭐 이거는 이제 크게 큰 물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얌전하게 없는 셈 치고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300원 정도까지 지켜보고 있고요. 역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수소차를 밀고 있다 보니까 수소차 테마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외에 유니크가 야 여기서 더 가네 싶을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제일 지금 수소차 중에 가장 강력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SPL셀도 어제 정리를 하긴 했었으나 차트적으로는 이뻤고 결국에는 오늘 한 번 더 크게 큰 폭으로 상승을 해준 모습입니다. 얘도 조금 더 만약에 들고 있었다면은 아마 홀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흐름들이에요. 여기서 하루, 이틀, 3일 정도 조정하고 다시 또 한 번 더 빵 튀는 이런 그림까지 해서 여기 고점까지 돌파해주는 그림까지 기대해 볼 수 있었을 것 같네요. 역시 지금 종가가 마감이 됐는데 종가 때 좀 크게 더 올려주었어요. 종가가 여기에 있죠 지금. 자 이러면서 전고점을 더 크게 돌파할 것 같고 역시 신규주들은 전반적으로 수익폭이 굉장히 큰 편이에요. 같은 시점에 공략을 했던 GMB 코리아는 여기서 수익폭이 나와봤자 이 정도밖에 나오질 않는데 아무래도 SPL셀은 신규주 쪽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커가지고 수익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어제 그래서 GMB 코리아랑 SPL셀이랑 고민을 했었는데 역시 얘를 선택했어야 되나봐요. 오히려 지금 잘 가는 녀석을 일찍 팔아버리고 안 가는 녀석을 좀 뒤늦게 팔아버린 꼴이 되니까 좀 엇박자를 탄 듯 싶습니다. 어쨌든 현재 수소차가 일단 먼저 올라왔으니까 그 뒤로 이어질 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고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인 이렌텍이 아무래도 내일 한 번 더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홀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매수한 종목은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지금 그대로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자, 먼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풀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풀리지는 않았어요. 동부제철처럼 좀 시가가 어설프게 이제 어중간하게 떠가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한번 시세를 주고 뭐 그럴 줄 알았는데 유신 자체는
시작부터 또 상한가를 만든 다음에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풀린 상태에서 끝이 나는데 여기서 추가 상승하기보다는 살짝 흔들어주는 척 하다가 밑으로 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밑에 자리를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어쩌면은 어, 아세아텍처럼 이런 식으로 내일 시작이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지지받고 반등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죽은 거죠. 아세아텍이. 그런 흐름들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세아텍도 여기서 한번 이렇게 기본적인 수익을 줬듯이 그리고 나서 빠졌죠. 예, 이런 흐름들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시는 좀 접근을 조심해야 되고 내려오게 되면은 지금 아세아텍이 자리를 잡긴 잡았는데 좀 어설프게 잡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여기 돌파하고 눌러줄 때 공략을 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따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시아탁도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서 자리 잡아줄 때 접근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유신도 내일 만약에 시가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좀 높게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다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올 때 이 저가가 새로운 공략 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콤텍 시스템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에요. 어제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래도 조정을 좀 더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갈 생각인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일 좀 내려와서 21선 부근에서 공략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렇게 됐을 때 안 가는 척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팡 튀는 이런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원 세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자리 자체가 굉장히 이쁜 자리였고 결국에는 이어서 체결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순절 안 당하고 바로 이렇게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시세를 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이 흐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도 수소차 관련주였는데 오늘은 좀 약하게 움직였어요. 수소차라고 해서 전부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순환 매식으로 해서 하루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살짝 아랫꼬리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한번 기대해 보고 세원도 여전히 홀딩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인베스틸 얘는 어제 이렇게 해서 올라가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하고 빠져버렸죠. 예, 그래서 바로 손절이 나올 수밖에 없던 종목이었고 이후로 더 볼 수 있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꺾인 이상 좀 조정이 더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될 자리가 21선 살짝 이탈하면서 뭐 이런 구간대 2,930원 밑으로 그때 오면은 다시 보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SP월셀과 JMB 코리아는 아까 얘기했고 코리아 FE 코리아 FE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살짝 이탈해서 손절이 됐다고 하더라도 큰 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종가 부근 때 좀 자리를 잡아준 것 같기는 한데 조정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중간하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밑에서 다시 봐야겠다. 여기 내려오게 되면 3,000원 부근대에서 공략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3,000원 부근대 자리가 요 자리군요. 자, 그러면은 3,000원 이탈하면 손절을 하고 매수를 3,010원쯤에 걸어놓으면 괜찮겠네요. 그렇게 해서 코리아 FE도 보면 다시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진양폴리 어제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 이런 종목이 오늘 자리를 잡아주면 살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아침부터 시가가 마이너스가 떠버렸고 그래서 여기서 자리를 잡아줄 거라고 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시작부터 마이너스 시가로 해가지고 좀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리를 잡아줄 때 이때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였는데 뭐 그게 아니라도 내일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일 이런 구간대도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진양폴리도 여전히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연희정보통신이 하한가를 갔어요. 얘 같은 경우는 어제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내일 만약에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매수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었는데 애초에 시가부터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매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죠. 그래서 공략할 수 없었던 종목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시가가 여기서 떴으면은 당연히 했다가 손절이 됐겠죠. 어쨌든 밑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주는 척도 못했고 하한가를 들어가긴 했는데 하한가를 강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부근대에서 분명히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주고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이슈 때문에 내려오는지 아직 뉴스를 찾아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려온 자리가 충분히 지지를 받아볼 수 있는 구간대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대로도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이 구간대에서 자리를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분차트의 모양이 나타난다면은 그때 한번 연희정보통신을 공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포스코 엠텍 얘는 이제 요 8,720원짜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딱히 내려오지 않고 뭐 그냥 그 자리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종목들이 좀 올라주고 좀 대장주였던 유니크 그리고 후속주로 지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SPOSL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애들은 이제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네요. 풍국주정도 참 이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윗꼬리를 달아주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수소차 종목들이 조금 어설픈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내일 유니크에 따라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오늘 유니크 자체도 상한가 자체가 강력하게 닫은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힘들게 하다가 이렇게 닫아버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내일 바로 높은 시가로 뜬다기보다는 좀 낮은 시가로 뜰 가능성이 높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래서 내일은 유니크에 의해서 수소차 움직임이 결정이 될 것 같고요. 핑크퐁 관련주들은 여전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출판사가 굉장히 이쁘게 자리를 잡기는 했는데 이 동부제철이 생각이 나네요. 이 흐름 자체가 동부제철이 이랬다가 뭐 제가 두드려 맞았죠. 이런 구간대에서 이렇게 되고 나서 저는 좀 여기서 공략을 했었죠. 이게 아닌데요? 맞네요. 그래서 여기서 공략했다가 손절을 당하고 다시 공략을 했는데 이렇게 두드려 맞아버린 그런 흐름들이었고 어쨌든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종가 때 일단 잘 마무리를 해줬으니까 만약 시간외로 여기를 찍어준다던가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이 자리를 찍어준다면은 이 자리 이탈의 손절이나 또는 이 자리 이탈하면은 손절이 작긴 하지만 좀 터치되고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21,700원짜리를 매수권으로 잡고 그 다음에 오늘 저가를 이탈하면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좀 체크해 보면은 21,750원짜리 매수, 그 다음에 21,400원 이탈시 손절 이렇게 잡고 삼성출판사를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당연히 일단은 이 부근 때 오면 1차적으로 70% 이상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본전 걸고 가보는 뭐 그런 식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신고가 상태이기 때문에 대응은 이제 뭐 저항대라서 매도한다 그렇다기보다는 움직임을 보고 분사태 움직임을 보고 좀 꺾이는 흐름들을 본 다음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토박스 코리아가 강력할 줄 알았지만 역시 삼성출판사가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대응을 한다면 삼성출판사 하나로만 대응하면 될 것 같고요. 5G가 오늘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지만 오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종목도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수혜주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조정 받았다가 또 순환매매 식으로 또 언제 그랬냐는데 바로 또 올라오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5G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종을 하면서 콤텍 시스템 같이 아니면은 서진 시스템도 내려오다 말았기 때문에 체결을 못 시켰지만 좀 조정이 내일 더 이어진다면은 요 구간대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네요. 그래서 18,150원짜리에서 내일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공략을 해보고 싶은 그런 흐름들입니다. 콤텍 시스템이나 서진 시스템 둘 중에 하나 먼저 오는 걸로 공략을 하면 괜찮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요 관련주들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좀 다른 애들을 살펴본다 한다면은 오늘 올라왔던 애들은 뭐 이렇게 톱텍 해가지고 얘는 실질 심사 대상 제외가 돼가지고 이제 올라오게 된 그런 모습이었고 황교안 관련주들이 또 새롭게 바뀌어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외에 개별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다음에 제가 잘 아는 대북주가 움직였고 뭐 그 이외에는 이제 건들만한 애들은 없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굵직한 이슈는 역시 수소차다. 좀 오늘 단기적인 이슈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는 수소차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언급된 종목들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내일도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내일도
이탈하게 되면 원칙 매매하셔서 손절로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고 내일도 조정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오후장에 지켜보고 매수를 진행하는 게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내일도 대응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